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탈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봉산탈춤 배운 부분에 이어서 79쪽부터 학습활동인 83쪽까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봉산탈춤의 일정한 구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뚝이의 조롱, 그리고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의 안심 이런 식으로 일정한 구조로 5가지의 재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79쪽에 세처 찾기 그 재담이 지나고 난 뒤에 중략 부분 지나서 15번째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쉬 역시 앞에서 계속 살펴봤죠. 쉬 하면 다시 음악과 춤을 멈추면서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 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안 해.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지금 앞에서 말뚝이에게 계속 조롱을 당했던 양반들은 이제 그 양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시 양반이라 시조를 한 수씩 불러보자 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허세라는 건 이 뒷부분에서 보면 양반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이 시조를 읊는데 여러분 보세요.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라면서 이제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다고 웃고 있어요.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이 양반들이 읊은 시조에 비슷한 시조를 내용의 주제의 시조를 말뚝이가 읽는데요. 낙양산 심리허에 낙양성 심리허에 낙양성 심리쯤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라고 하면서 비슷한 주제의 시조를 말뚝이 역시 읽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라고 해서 이제 시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자는 한 시를 지을 때 이제 뭐 짝수연의 끝 글자를 맞춰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산자 영자를 지으면 이 산, 영 이렇게 끝나는 시로 짓는 게 이제 운자로 시를 짓는 겁니다. 근데 생원이 보세요. 아, 그건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를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볼게. 영시조 한시를 읊는 어조로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를 지은 게 산자 영자로 운자를 줬더니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다 라고 해서 이 작대산은 여러분 그 경상도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함주평산에 있는 그냥 동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자를 넣어서 무슨 의미 있는 걸 지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명을 나열한 것밖에 불과한 시를 지어서 양반의 무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무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식함, 이런 거를 폭로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이런 걸 지어놓고 같이 웃는 거예요. 하하하, 거형님 잘 지었습니다. 동생 한기 지어보세.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동생 역시 시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까 이상한 그냥 단순한 지명 나열한 걸 잘 지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역시 양반의 무지와 무식함을 폭로하고 이런 무식한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서방이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형님이 운자를 총자와 모자를 주고 있습니다. 서방, 아, 그 운자 벽자로군. 벽자는 까다로운 글자예요.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또 이제 한시를 읊는 어조로 비장하게 막 부르는 거예요.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자, 총자와 운자를 줬더니 이렇게 총 못으로 맞췄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집신의 앞부분은 헝겊으로 그 덮은 부분 헝겊총, 남학신 뒷부분에 박은 거멀못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단순히 그 생활 물품의 이름을 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엉터리 운자 놀이를 하면서 양반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양반의 무지를
폭로해서 아까 앞부분에서는 막 우리가 양반이나 됐으니까 뭐 이런 시를 지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웠는데 이렇게 무식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반의 권위 역시 추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 보자 라고 해서 아까는 이제 시를 지었으면 이번엔 파자를 해보자는 거예요. 파자는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해서 맞추는 수수께끼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오얏 리자를 이 나무목과 아들 자자로 풀어서 이렇게 해서 뭐 수수께끼를 내는 게 파자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파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자로 끝나는 그 글자로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니에요. 서방이 한참 생각하다가 네, 거 운고 옥편, 그러니까 한자 사전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 동생 참 용할세라고 하면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둥이 하얗고 몸뚱이 하얀 거, 자자로 끝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피마자라고 해서 그냥 식물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자랑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양반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형님, 내가 한자 부르라오?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논두렁에 그 경계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 참 어려운 자일세. 그것은 노님자가 아닌가? 여러분, 논두렁에 그 경계에 서 있었다고 그게 노님자래요. 그러니까 역시 자자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처럼 파자랑 전혀 관련 없는 단순한 수수께끼를 하고 놀고 있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서 양반의 학식이 부족한, 또 교양이 없어요. 이런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거 형님 참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여러분 누가 들어오냐면요. 취바리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이제 사건이 전환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취바리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한편 구석에 서 있는데요. 자, 취바리가 등장해서 내용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놈 말투가 나랏돈, 노랑돈은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중하게 여기는 돈이거든요. 나랏돈의 좀 일부를 칠푼 잘라먹은 놈, 상퉁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나랏돈, 노랑돈, 칠푼을 잘라먹었다는 점에서 이제 조선 후기에 치바리 같은 상인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랏돈 잘라먹었다고 해서. 그리고 상퉁은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이 얼굴이 대추빛 같이 무르익었대요. 그래서 취바리탈 보면요, 여러분 그 대추빛 색깔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울룩줄룩 뱀잔등 같이 생긴 놈,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고 뱀처럼 생긴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반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취바리를 잡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이요. 그 힘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세다는 거예요. 날래미 그 빠른 그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 같은 호랑이 같은데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새님의 명령이 있으면 잡아올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아까 말뚝이가 그렇게 양반을 풍자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양반의 권위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라고 해서 이제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줘요. 종이를 받아들고 취바리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온다.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갖다 대게 함으로써 이런 건 의도적으로 이제 양반 코앞에 엉덩이를 들이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놈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얘가 엉덩이를 그 코앞에 갖다 들이밀었으면서도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으래요, 여러분. 이렇게 냄새 난다고 목을 뽑아서 이제 항문에다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양반의 횡포 그리고 폭력성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에서 이제 양반들이 말뚝이를 이제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뚝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새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뭐하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자,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몇하오.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터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자, 얘를 죽이면 뭐하냐. 돈이나 내라고 해서 이거 쓰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냐.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이제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시대가 부패했던 것 그때 부패했던 그러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일제히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면서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과장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봉선탈춤의 내용은 각각의 이제 제담을 통해서 일정한 구조를 반복하고 그리고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면서 양반을 조롱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오늘 본 내용은 양반들이 그 시를 짓거나 또 파자놀이를 하면서 이들의 무식함을 또 폭로하면서 양반들을 조롱풍자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취바리의 등장으로 인해 양반들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또 이를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상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상을 폭로하는 내용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산탈춤 6과장의 주제는 양반들이 처음부터 이제 좀 권위를 내세우잖아요. 그런 양반들의 허세, 권위의식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짜임 보겠습니다. 먼저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말뚝이의 제담이 이어지고 양반들의 글자놀이를 하고 취발이 잡아들이고 인물이 퇴장하는 식의 짜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번거지에 채찍을 든 말뚝이야 비정상적인 모습의 양반이 등장하고 말뚝이가 제담을 하는 거 뭐 세처찾기 제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담을 하면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글자놀이를 했는데 이 글자놀이가 수수께끼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무식함과 허세를 드러냈고 그 취바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취바리에게 돈을 뜯어내는 양반들의 횡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인물들이 퇴장하면서 모두가 어울려 춤추며 퇴장해서 과장이 끝나는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봉산탈춤의 특징 볼게요, 여러분. 일정한 제담 구조, 양반이 위험을 보이면 말뚝이가 이를 조롱하고 양반이 호통치면 다시 이를 변명하고 양반들이 안심하는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되는 거 보았고요. 그리고 당시 지배층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계속 말뚝이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언어 유희와 과장, 희화화 등의 표현을 통해 해양미를 드러내고 있고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민층의 언어 이런 건 비속어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고요. 양반층의 언어는 이런 건 한자어 사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이 탈춤을 같이 이제 즐겼던 계층이 평민뿐만 아니라 중인
양반도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서민층의 언어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자어를 사용해서 양반의 무식함, 허위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부각하는 것. 그래서 보면 여러분 오히려 한자어는 말뚝이가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 계급의 무식함 이런 것들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언어가 함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봉산탈춤 같은 우리의 전통 민속극 이런 것들은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죠. 서양의 연극은 구분되지만 우리의 그 마당극은 구분되지 않아서 그 청중들에게 말을 걸거나 악공들에게 말을 걸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지 않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서양의 연극을 보면요, 여러분, 그 뭐 낮과 밤이고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고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설정을 해서 무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로 설정하지 않고 내가 공연하는 이 장소가 바로 극중 장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82쪽으로 넘어가 학습 활동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해 보세요. 여기에서의 주된 등장인물은 말뚝이 그리고 양반 삼형제가 있었죠. 그냥 양반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말뚝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풍자의 주체가 되었죠. 그래서 양반들에 대한 서민계층의 비판의식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뚝이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양반들은 말뚝이가 풍자하는 풍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양반층의 어리석음 그리고 무능, 허세 그리고 취바리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폭력성, 횡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전반부와 중반부에는 동일한 구조가 그 재담이 반복되면서 구조가 반복되는 거 우리 같이 봤죠. 보기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빈칸에 넣어 작품의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쉬하면 관객들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 봐왔습니다. 그러면 양반들이 위험을 보이는데 이 위험에 대해서 말뚝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말뚝이가 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난 다음에 양반들이 화를 내죠. 아니 이는 뭐야?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런 호통에 대해서 말뚝이가 변명하면 일시적으로 화해해서 춤으로 마무리되는 이렇게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는 거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대사에 반영된 창작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추측해서 말해보세요. 말뚝이의 말을 보면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런 말을 통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게 팽배한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고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재요. 그러니까 돈으로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고 그리고 돈을 받고 문제를 묵인하려는 등 양반층의 부정부패가 심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말뚝이와 보기의 방자를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호 텍스트적 맥락 배웠잖아요. 뭐 주제나 형식이 비슷한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비교하면서 읽는 게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었죠. 여기에서의 말뚝이가 방자는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거든요. 이 방자는 이몽룡을 모시는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이 볼게요. 이에 방자야, 예의 저 건너 농림 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거락한 저게 무엇이냐? 아니 무얼 보고 말씀이시오? 네 이놈, 너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부채발 부채 끝으로 보아라. 부채발이요? 도련님 부채발은 말고 저 미륵님 발로 보아도 안 보이요. 이 부채발은 이 부채의 끝인데 미륵님 이 발로 보아도,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보아도 안 보인대요. 네 이놈 자세히 보아라. 아 금매 자시는 말고 축시에 보아도 안 보이요. 자세히 보아라 이거를 자시랑 연관지어서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또 언어 유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시, 축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옛날에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저기 올라간다 올라가, 내려온다 내려와. 아 도련님 인제 봤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오라. 병든 솔갱이가, 그러니까 솔개가 깃다듬니라고 두 날개를 척 벌리고 움쑥움쑥한 걸 보고 그러시오. 네 이놈, 내가 병든 솔갱이를 모르겠느냐? 똑똑히 보아라. 지금 이몽룡이 그네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고서 야 너 저기 저 춘향이 좀 봐라.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아와라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야 저거 좀 봐라 했는데 자꾸 방자가 그 이몽룡이 하는 말을 이제 언어 유희를 하면서 놀리고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말뚝이 그리고 방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양반을 모시는 하인이지만 똑같이 양반을 모시고 있는 하인이지만 이제 겉으로는 양반에게 복종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뭐 말뚝이는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요. 은근히 양반을 희화화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둘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산탈춤은 워낙 유명한 우리의 그 민속극 가면극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수능 특강에도 실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관련된 문제를 찾아보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아니더라도 꼼꼼히 학습해서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을 때 잘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